안녕하세요. 명인들 복귀 수요일에 신동준 전문가입니다. 네, 한 주 동안 투자 어떻게 잘 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은 지수 상태는 그다지 강하게 오르거나 강하게 또 내리거나 하지 않는 그냥 옆으로 기는 그런 어떤 장세였던 것 같고요. 대형주들은 다소 좀 소강 국면, 횡보 국면이라고 볼 수 있고, 일주일 동안 중소형주들, 특히 이제 어떤 개별 테마, 수소라든지 남북 경협,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업종의 어떤 움직임들,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주들 움직임들, 이런 어떤 섹터별 개별 테마단의 어떤 중소형주 장세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분간은 지수 관련주, 어떤 대형주 단의 어떤 이제 트레이딩 이제 투자 전략보다는 중소형주를 이제 주로 보는데, 중소형주도 이제 어떤 업종인지 어떤 테마인지를 선정을 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제가 볼 땐 투자 전략을 짜야 된다. 그러니까 종목 장세다. 이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나 종목 장세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 일단 마감 상황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47% 올라서 2127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그래도 꽤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조금 약세긴 했지만 그래도 0.16% 상승한 695포인트, 700선에 이제 거의 다가가는 그런 수준의 어떤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는 어제 미국장이 좀 큰 폭으로 내렸어요. 특히나 또 나스닥이 2% 가까운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두려움도 좀 가졌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는 좀 약하게 그러니까 강도가 약하게 출발했죠. 마이너스 한 0.4% 정도. 그래서 나쁘지 않은 어떤 양봉을 만들어줬고요. 지금 보시는 이 차트, 일봉 차트를 보시면 오늘 양봉으로 만들어줬고, 먼저 큰 그림부터 이제 보여드리면 다시 복귀해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말에 이제 저점 한번 찍고, 그리고 여기 1월 4일 날 다시 한번 누르면서 이중 바닥을 찍고 나서 지수는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종목별 장세가 펼쳐질 수 있는 어떤 안정된 어떤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그러면 분봉이 어떻게 좀 움직였는지, 그러니까 오늘 장 흐름이 어땠는지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약세 출발했습니다. 마이너스 0.4% 정도로 코스피 지수 약세 출발했는데, 장 전에 결국은 이제 어제 미국장이 약세로 이제 마감된 어떤 원인 중에 하나가 미중 간의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이제 사전 접촉 회동 취소 소식. 그러니까 무역 협상이 뭔가 좀 잘 안 된다, 이런 어떤 소식들이 나오면서 약세가 커졌는데, 오늘 장 전부터 백악관이 그걸 부인했죠.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하게 올라치는, 그리고 이제 오늘 수급 자체는 또 이제 외국인 선물 수급이, 순매수 수급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강하게 튀어오르고 조금 소강 국면 보이다가 막판에 다시 튀어오르면서 오늘 장중 어떤 흐름 자체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매물 흡수하고 다시 외국인들 수급 계속 더 막판에 이어지면서 올려치는, 오늘 선물 수급입니다. 선물 수급으로 올려치는 그런 형태로 오늘 마감하면서 좋은 어떤 상승 마감을 좀 해줬고요. 코스닥도 비슷하게 마감했습니다. 분봉 잠깐 좀 체크해드리면 오늘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조금 약했어요. 코스피 이제 증시 대비해가지고 코스닥 지수에 많은 어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약세를 띠다 보니까 탄력은 좀 약하죠. 하지만 그렇죠. 하지만 또 강한 어떤 흐름으로 또 마감을 해주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된 어떤 지수의 어떤 흐름을 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해외 시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해외 시장도 역시나 이제 지금 보여지는 차트는 이제 나스닥 지수 차트입니다. 어제 이제 한 2% 정도 밀렸는데요. 가까이 밀렸는데, 이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작년 말에 12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제 저점을 찍고 나서 이제 반등이 굉장히 거세게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저항권이에요. 다소 매물대 라인 저항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눌러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막 이렇게 치고 막 다시 재상승하거나 상승장으로 돌아서는 그런 형태는 좀 어렵지만, 여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정이고, 정배열 상황에서 첫 번째 음봉으로 이렇게 5일선 살짝 깬 거는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봐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다들 지수 때문에 두려워해서 갖고 있는 종목들을 팔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그렇게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장중에 이제
우리 시장에 중요한 게 오늘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강했어요. 예. 상해 증시도 이제 오르긴 오르았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그래도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해줬는데 변동이 좀 적었어요. 예, 변동이 적었고 역시나 이 종목 이 상해 지수도 1월 초 저점 찍고 뭐 계속 반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에 지금 무역 협상이 이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게 추락할 만한 어떤 그런 요인 그런 부분은 좀 이제 낮고요. 어느 정도 좀 여기서 박스권 흐름을 만들어주는 이평선 이격 조정이죠. 이격 조정 위에 있는 이런 어떤 그 이평선을 이격을 줄이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만들면서 좀 소강 국면의 어떤 지수 흐름을 보일 거라 생각하고요. 뭐 상반기에 중국 증시 이제 중국 정부도 지금 부양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한간에는 상반기에 바닥을 찍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뭐 그런 거에 어떤 치우치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은 지수가 안정권에 좀 들어있다. 그래서 최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종목들의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된다.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저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좀 안정권에 있기 때문에 지수 때문에 두려워서 막 종목을 사고 팔고 이럴 필요는 없는 그런 장세다, 분위기다. 이걸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수급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수급이 좀 특이했어요. 전체적인 수급부터 먼저 체크해 보면 오늘 외국인들은 한 1,700억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근데 기관들이 여기 보시면 금융투자하고 연기금 중심으로 4,400억 정도를 이제 순매수를 하면서 대폭적인 어떤 지수 플러스를 만들어줬고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의 선물 이 7,300억인데 이제 만계약이 없죠, 계약수로는. 예. 이게 이제 꾸준히 장중에 계속 들어왔어요. 장 초반부터 계속 이제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지수가 떨어질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기관의 프로그램 수급을 이끌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오늘은 좀 특이한 수급이었고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 매수 포지션이 좀 이제 두드러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적인 수급들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예전에 이제 투자를 할 때는 그 이제 프로그램 차익 거래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보면 차익 거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일자별 주체의 어떤 비차익, 프로그램 비차익 거래, 주식을 이제 박스로 묶어서 사는 거죠. 그 동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수급이 나쁘진 않아요. 지금 보시면 연기금 쪽하고 연기금 쪽 계속 비차익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보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특히나 자동차 업종 보면 연기금 수급들이 계속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거 좀 유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기금이 이렇게 들어온다. 주식을 사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 외국인들. 예, 여기 보시면 지금 60일 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2조 5천억입니다, 이게. 2조 5천억을 지금 비차익으로 순매수를 계속 하고 있다. 지금 10년 들어가지고도. 예, 오늘은 약간 좀 순매도였지만 이 기조가 중요한 거겠죠. 예,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으로는 나쁘지 않게 계속 그 만들어지고 있고 그 매수하는 종목들을 보면 이제 시총 상위수도 있지만 연기금이 사는 종목들을 이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업종이나 종목들을 꾸준하게 뭐 어떤 종목 보면 뭐 하루 3만 주, 5만 주씩 계속 사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종목을 찾는데도 수급을 이용해서 종목 찾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최근 장세가 이제 그 종목 장세, 이제 뭐 섹터 장세, 테마 장세라고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어떤 섹터들이 이제 테마들이 좀 움직이는지 처음 이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소 쪽인데요. 최근에 이제 연초부터 수소 관련된 테마주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작년에도 프랑스 에펠탑 앞에 있는 수소 충전소를 방문해가지고 와, 수소가 이제 굉장히 폭발 뭐 이런 어떤 위험들, 이런 어떤 시각들이 있는데 이 프랑스의 상징인 에펠탑 앞에다 이걸 만들어 놨고 프랑스가 이제 이 수소 생태계가 잘 돼 있거든요, 산업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나라 수소차를 현대차가 잘 만드는데 이걸 살리질 못하고 있다. 예, 그래가지고 신년사부터 해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또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까지 발표하면서 강력한 어떤 드라이브,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 자체는 이제 굉장히 좀 올해 화두가 될 수 있는 상반기
화두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테마군, 섹터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이제 유로스 같은 종목은 이제 부품주입니다. 예, 공기 베어링이라고 수소차에 들어가는 또 그 특이한 어떤 부품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여기 긴 음봉이 있습니다. 수소차 관련주들이 어제 큰 이제 가격 조정을 거쳤죠. 예, 그래서 이런 조정들이 계속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최근에 보시면 수소차 종목들이 자사주 매각이라든지 경고 이제 종목으로 지정되고 또 이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과열 그리고 언론 노출 굉장히 많죠 요즘 뭐 뉴스 틀거나 이제 증권 방송 틀면 많이 나오잖아요. 예, 수소차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1차 파동을 마무리 짓는 거예요. 예, 1차 파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어떤 조정, 예,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거치면서 이제 향후 2차 파동에 대한 어떤 준비, 예, 그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소차 쪽은 여전히 올해 상반기 화두가 될 어떤 테마군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보시면 제가 볼 때는 좋은 수익 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움직였던 또 섹터군이 남북 경협 쪽인데요. 남북 경협 쪽은 작년에도 이제 북미 회담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의 어떤 모멘텀을 받으면서 굉장히 좀 많이 크게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로 이렇게 좀 시세들이 터지는 종목들이 생기는데 가만 보면 이제 작년에 크게 터진 어떤 부문 그런 것보다는 작년에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것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지금 보시는 종목이 이제 포스코 엠텍입니다. 최근에 보면 광물 자원 그 개발주들, 예, 포스코 그룹의 이제 광물 자원 이제 관련된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보시면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이 남북 경협 섹터 안에서도 이 주도를 하는 어떤 형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뭐 건설, 토목, 감리, CM 쪽 관련 기업들 유심 비롯한 그런 군이 싹 움직이고 또 이제 뭐 아난티 비롯한 뭐 그 아산 계열의 예, 경협주들 움직이고 이번에는 또 이제 이렇게 뭐죠? 광물자원 관련주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또 시멘트 관련주들도 이제 좀 움직이죠. 예, 유진 기업 같은 것들. 그러니까 지금 부문별로 돌아가면서 순환매 도는 게 그래도 이쪽에서는 단타 어떤 트레이딩의 어떤 기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남북 경협 쪽도 그래도 이제 눈여겨 보시면 그러니까 그렇다고 추격보다는 이제 이런 쪽으로 좀 그 전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좀 윗골이 영망치형으로 발생하면서 좀 모멘텀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격보다는 조금 기다리는 자세의 어떤 투자? 예, 저는 남북 경협 쪽은 그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래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 좋은 어떤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또 이제 움직였던 쪽이 중국 소비 쪽인데요. 면세점 그리고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었습니다. 이쪽은 이제 뭐 뉴스가 좀 나왔는데 이 매달 전달에 어떤 관광객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지난 12월 달 중국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32% 증가했어요. 꽤 많이 증가했는데요. 단차 관광객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지금 포착이 됐다. 이렇게 좀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본격적인 유입이 되려면 결국은 비행기 전세기가 이제 증편이 되는 게 이제 필요한데 아직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예전에 이제 여기 근처에 이제 면세점을 가보더라도 바글바글했습니다. 진짜 지하철의 어떤 그 출퇴근 시간처럼. 근데 지금 가보면 조금 듬성듬성해요. 예. 근데 작년 초나 뭐 이럴 때처럼 막 완전히 정말 팔이 날 것 같이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살아나는 게 어느 정도 보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면세점 관련주에 대해서는 꽤 괜찮은 투자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는 이제 기업이 신세계입니다. 예, 오늘 5.16% 상승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면세점 관련주 차트는 똑같아요. 작년 5월 달, 6월 달에 고점 찍고 계속 빠졌어요. 예, 면세점의 불확실성 우려입니다. 근데 지금 관광객이 지금 보시면 이 데이터를 매달마다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 바닥을 좀 형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리고 이평선이 모이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결국은 이런 어떤 악재들을 주가에 반영을 해가지고 바닥을 형성하기 위한 어떤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면세점 관련주도 제가 볼 때는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고 이런 어떤 관광객 데이터들을
체크를 해나가는 게 제가 볼 때는 투자하시는 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또 종목 하나 또 보여드리면 역시나 이제 면세점은 딱 두 종목 보면 돼요. 신세계랑 호텔신라입니다. 예, 호텔신라는 제가 또 이제 굉장히 또 좋아하는 기업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럭셔리 마켓 전 세계적인 어떤 이제 중국이라는 이제 국민들이요. 중국의 세계 최대 면세점이 있어요. 만들어 놨습니다. 중국 정부가. 근데 이용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짝퉁이라든지 이 품질에 대한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면세점에 계속 몰리는 겁니다. 예. 역시나 이제 관광객에 대한 어떤 불안정성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이 호텔신라 같은 종목들은 예, 어느 정도 장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스타일의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국인들 어떤 전 세계 어떤 럭셔리 마켓의 어떤 성장세에 비춰본다면 이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포션을 갖고 있는 호텔신라는 괜찮은 어떤 투자 대안일 수 있고요. 오늘 움직인 이 면세점 주의 어떤 흐름은 제가 볼 때는 오늘보다는 향후를 계속적으로 관찰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투자의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저는 괜찮다. 그렇게 좀 평가를 좀 내어드리고요. 예, 기술적인 흐름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오늘 종목 요 정도 체크하고 전략에 대한 좀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시장은 그 종목 장세입니다. 예, 그리고 어떤 업종, 어떤 섹터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투자하고 트레이딩을 할 것인가 이건데 연초에 이제 수소차도 말씀드리고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자동차 업종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조금 자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업종이 그 6, 7년 동안 굉장히 좀 어려웠죠. 우리나라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차트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 딱 감이 오실 것 같아요. 기아차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에 제가 2009년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주가가 10배 뛰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보십시오. 6, 7년 동안 주가가 반등 없이 쭉 밀렸어요. 예. 그러니까 매출의 감소, 또 성장의 감소였죠. 예. 급격한 어떤 성장과 그 이후 이제 이렇게 감소를 하면서 실적도 좀 안 좋아졌죠, 많이. 특히나 이제 북미 쪽에 그 매출이 성장성이 점유율이 좀 하락하면서 좋지가 않았는데 글로벌 그 자동차 시장의 어떤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요가.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 메이커들이 이 외형 성장보다는 내실을 기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기조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 근데 그 현대 기아차가 여기에 제대로 편승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어떤 자동차 시장의 흐름 자체가 RV 중심의 성장을 보였어요. 우리가 보시면 뭐 포르쉐라든지 뭐 고급 어떤 스포츠카도 막 SUV 버전을 내놓고 막 그랬죠. 그리고 막 각 어떤 일본 차도 그렇고 SUV 라인을 늘리는 거예요. 소형, 중형, 대형 막 이렇게. 근데 이제 탄력적으로 이제 그 현대기아차 거기에 편승을 못하면서 승용차 중심이 좀 됐었죠. RV 쪽 성장하는데 승용차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성장을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외형 성장이 안 되는 이 자동차 업종 흐름에서 이 다른 업체들이 내실 수익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여기에 편승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익, 매출은 그렇다 치더라도 영업이익이 완전히 추락을 해버렸잖아요. 수익성이. 매출액 대비해가지고 영업이익률이 2%입니다. 2%. 1,000원을 팔아가지고 20원도 못 건지는 이런 어떤 수익성을 보인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왜 요게 올해 턴어라운드, 바닥을 탈출하는 원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느냐면 결국은 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자동차 메이커들이 친환경 차라든지 아니면 이 믹스 개선이라고 부르는 SUV 라인업을 늘린다든지 그리고 고급 차종 라인업을 늘린다든지 이런 걸 하는데 현대차가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대형 SUV 팰리세이브를 이제 출시를 했죠. 근데 그게 지금 사전 계약이 4만 대 이상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인데요. 또 이제 결국은 이 변화, 턴어라운드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신차의 모멘텀입니다. 현대 기아차가 올해 신차를 내놓는 게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것들을 내놔요. 그러니까
이 수소차에 대한 어떤 비전을 발표하면서 친환경 차 라인업을 늘리고 그쪽으로 확대하는 어떤 수익성 어떤 높일 수 있는 비전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차들을 굉장히 발표합니다. 현대차의 이제 제너시스 버전의 GV80이라는 SUV 버전을 올해 발표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현대 볼륨 모델이죠. 소나타 신차 발표가 3월 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소나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죠. 현대 기아차에서. 그리고 이제 기아차도 크로스오버 SUV를 신차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아 K9 고급 차종 럭셔리카 라인이죠. 그쪽. 그리고 뭐 니로 그리고 모하비 이런 것들 스포티지 이런 것들의 페이스 리프트 외형 변경이죠. 디자인을 바꾼다는 겁니다. 이런 버전들을 줄줄이 지금 올해 일정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들이 결국은 이 관련주들 그 자동차 업종의 관련주들의 어떤 흐름을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요. 오늘 보시면 현대모비스 흐름이 보세요. 4.6%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저점을 확인하고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들이 이 현대 기아차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밑에 부품주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모비스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현대 위아, 현대차에 이제 내재화된 이제 공조 시스템 전문 부품사죠. 지금 보시면 이 기업도 정말 한 4, 5년 동안 거의 뭐 하락이었습니다. 예. 이 기업이 올해 턴어라운드 한다는 지금 이제 실적이 개선된다는 지금 리포트들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주가도 바닥을 형성하는 형태로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현대 기아차 신차 발표되면서 어느 정도 그 판매량이 늘어나고 지금 내수가 지금 4분기에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4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제 북미 쪽, 미국 쪽의 어떤 신차 판매도 어느 정도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직은 중국 쪽이 크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중국 쪽도 역시나 그쪽의 신차의 발표라든지 그런 모멘텀을 받아야 되거든요. 올해 그런 어떤 계획들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들이 2019년도에 자동차 업종에 불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는 그 자동차 업종, 수소차도 포함되겠죠. 수소차라든지 이런 어떤 자동차 업종, 자동차 부품 쪽 이런 쪽이 시장의 어떤 그 주도 업종으로서, 그러니까 작년에 하반기에 이제 조선주들이 회복되는 어떤 과정에 주가 상승이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 업종도 조선주와 비슷한 어떤 그런 회복되면서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서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원년이 되는 어떤 해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자동차 업종의 종목들을 이제 한번 찬찬히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현대기아차도 이제 PBR이 0.5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그 아랫단에 있는 여러 이제 부품회사, 방금 보신 뭐 현대위아 같은 것도 0.3 미만으로 지금 자산 가치가 잡혀 있습니다. 자산 가치만으로 우리가 주가 어떤 투자 관점을 가진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굉장히 뭐 헐값에 나와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중에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까지 턴어라운드 조짐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주가의 어떤 바닥 탈출과 이제 상승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어떤 기회 업종이고 어떤 모멘텀이 발생하는 쪽이니까 계속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계속되는 뭐 증시의 어떤 종목 장세입니다. 뭐 종목에 대한 연구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계속 거두시면 좋겠고요. 오늘 명인들 복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